아버지를 캐내가지고 감옥에 넣고 종말을 의미해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근데 이런 선택을 하는 사람이 네. 있을까요?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게, 그러면 저희 네. 나스메 소세키도 살펴봤고, 네. 나스메 소세키의 작품도 한번 훑어봤으니까 나스메 소세키의 작품인 그 후를 네. 이야기해보는 네.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죠. 온통 빨개졌죠. 무의도식하던 그 안온한 삶에서 벗어나서 이제 일자리를 처음으로, 난생 처음. 그 마지막에 이렇게도 얘기해요. 베라오를 네. 처음에는 좀 무시했잖아요, 속으로. 네. 근데 결국 저렇게 사는 게 쉬운 게 아닐 수 있겠구나. 참 묘한 운명으로 이제 치닫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선택을 하는 사람이 네. 있을까요? 이제 저는 이거를 굉장히 7번이나 읽었거든요. 예, 헉! 그렇게 많이 읽어가지고, 예, 뭐 문학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가끔씩 이야기를 나누게 됐어요. 연애 소설로 보는 분도 계시고, 아 그래요? 네, 삼각관계 소설로 보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관점이 일단 그러니까 다양할 진짜 수 있어요. 다양하다. 근데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게, 나스메 소세키가 어려서부터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고 일본 사회에 대한 어떤 회의감이 많았던 것 같아요. 추구하는 가치가 이제 물질주의로 경도되고, 돈 벌기 위해서 잠도 못 자고 네. 밤낮 없이 일하고 도덕도 상실하고, 그런 거에서 인간 소외를 많이 받던 것 같아요. 자본주의의 물결 속에서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네. 거에 대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급격하게 변하는 사회에서 과연 인간이 자신만의 세계를 온전하게 구축하면서 살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좀 담아보려고 했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럼 약간 결론을 이 내용을 보면 불가능할 것처럼 보이지 않나요? 맞아요. 이게 사실 완전할 것 같은데 결국 이제 충돌하게 되잖아요. 네.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잖아요. 네. 다이스케가. 네. 두 가지 선택지 모두 이 안온한 세계의 종말을 의미해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선택지가 미치오, 친구의 아내를 사랑하는 방법과 음. 아버지가 소개해주는 여자를 만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잖아요. 미치오를 선택하면은 아버지나 그 친구 우정 관계가 다 끊어지면서 주춧돌이 딱 사라지게 되잖아요. 네, 네. 아버지가 소개해준 여자 배피를 만나게 되면은 이 안온한 세계는 보존할 수 있는데 자연적인 의지가 꺾임으로 해서 요 안온한 세계가 무의미해지는 거죠. 사실 자신만이 구축한 그런 모든 걸 할 수 있는 그 세계가 둘 다 불가능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 애초부터 네. 본인이 만들었던 그 세계가 네. 잘못된 거잖아요. 모순이 있는 거잖아요. 모순이 굉장히 많았죠. 그쵸. 저- 어떤 선택을 해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맞아요. 기반이 아버지의 자산이니까 맞아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자신의 이게 약간 의지가 공중누각 같은 거잖아요. 네. 본인의 의지로 만든 삶이 아니었기 때문에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사회적 동물이어도 자기가 하고 싶은 본능 이런 것만 향유하면서 살 수 있을까, 이런 거를 좀 요거를 통해 좀 생각해 보게 또 되더라고요. 그것만이 인간의 가치일까? 아, 그렇죠. 네, 맞아요. 몰입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약간 비슷했는데, 그러니까 저도 소설가가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겠다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친구들이 열심히 일 나가면 경멸하고 괴짜였네요. 약간 그랬죠. 소새끼였네. 맞아요. 소새끼? 그런 게 사실 불가능한 삶을 추구했던 거죠. 사람들이랑도 교류를 잘 안 하려고 하고 내 세계만 지키려고 하고 부모님이 저의 세계에 막 터치하려고 하면 분투하고, 소새끼가 그런 거를 한번 의문을 담아봤던 것 같아요. 자기 본위의 삶을 온전하게 세계와 충돌하지 않으면서 영위할 수 있을까? 다이스케는 결국 자기 네. 본위의 삶을 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완전한 자기 본위의 삶은 불가능하다, 이런 거를 좀 메시지를 담았던 게 아닐까 싶어요. 진서님은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그 비판적인 시각이 되게 스며들어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 시대에 대한 일본의 근대화, 네. 무자비한 근대화. 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다이스케라는 인물도 사실은 네. 되게 고풍스럽고 고귀한 막 취미 활동을 하지만 네. 그 근본이 본인의 힘으로 그걸 유지할 수 있었던 게 아닌 거였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자연의 삶을 결국 선택해서 나아가는 게 이렇게 생각해요. 결국 다이스케가 오히려 더 성장하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네, 성장하는 계기. 빨간색으로 나아간 거일 수도 있겠지만 네. 초록색과 빨간색을 다 경험해본 게 된 거니까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말은 없었지만 그걸 생각해보게 하는 계기가 충분히 되는 소설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여기 자본주의
사회에 살아가면서 내가 지켜야 될 건 뭐고 이 시대엔 어떻게 맞춰서 살아가야 되고 시대에만 맞춰서 사는 자기를 잃은 삶도 안 되는 것이고 네. 너무 자기 본위만 찾으려고 하는 그런 것 네. 또한 조금 불편하게 다가올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사이에 어떤 균형을 찾는 게 맞아요. 우리가 스스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네. 그 양자택일은 우리가 겪어야 될 그런 선택지가 아닌 것 같아요. 나 자신에 대해서도 또 돌보면서 동시에 균형을 잡는 히라오카나 데라오의 삶이 좀 아름다운 인간의 어떤 상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러니까 인간적이다. 열심히 살아간 인간적이다 아주. 사실 자기본이 온전한 자기본이적인 삶이 생각해 보면 저는 불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 지금 이 시대엔 더구나 그쵸. 좀 너무 나는 자연인이다 이런데 나오시는 분들조차도 세금도 내야 되고. 근데 저는 자기본이라는 네. 게 어떻게 보면 자기의 내면을 탐구하고 네. 성찰하고 이런 근데 저는 이 사상이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저도 되게 일기나 문학이나 네. 이런 것들에 많이 접하려고 하는 것도 나라는 사람을 알기 위해서라고 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자기 본위의 거를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맞아요. 초반에 이제 다이스케 같은 경우는 무게추가 너무 컸던 것 같아요. 그 무게추가 근데 아빠가 너무 그쵸. 기여를 많이 해서 맞아요. 그래요. 그럼 차라리 다이스케가 지식인이잖아요. 공부를 많이 했고 네. 문학도 많이 접했고 예술성도 있고 그걸 통해서 좀 더 일본을 나은 세계로 세상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렇게 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후에. 그쵸. 근데 네. 그 전에는 방관만 하고 아 맞아요. 분석만 하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사람들이 아버지를 캐내가지고 감옥에 넣고 까지는 할 수는 없겠지만 네. 그런 게 필요한 게 아니었을까. 네. 아 그리고 저는 미치오를 선택하잖아요. 사랑을 이제 선택하는데 사랑이 어떤 하나의 이 자기본위의 삶과 이 세상 사이에 촉매 반응을 일으키는 어떤 메타포라고 생각하거든요. 사랑을 다른 걸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직장 생활 하는 데 있어서 네. 나를 지키기 위한 소신 이런 걸로 대입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소신을 지키면 나라는 존재가 단단해지는데 또 사람과의 어떤 인간관계가 망가질 수 있고 네, 어떤 선택의 문제로 사랑을 바라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100년 전 작품이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한 울림을 주는 그런 작품인 것 같아서 또 다음에 읽으면 또 느낌이 또 다를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저도 또 몇 년 뒤에 읽으면 네. 다이스케가 뭐 좋아 보일 수도 있고 그럴 리는 없을 것 같은데 다이스케 너무 부럽다. 근데 부러운 건 맞아. 읽을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저는 사실 다이스케 같은 삶을 살았어도 미치오가 네. 나의 자유의지, 감정에 충실한 뭐 네. 자연의 흐름에 이치에 맞는 그런 네. 선택이라고 한다면 저는 제 마음을 따라갈 것 같아요. 아직은. 근데 3년 뒤에는 무슨 말이냐 내 거 지켜야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지금은 혼란스럽고 막 세계가 무너지더라도 네. 내 마음이 가는 선택을 하지 않을까. 지금은. 저도 선택의 기로에 있으면 고민이 많을 것 같고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근데 예전에는 무조건 나만 생각하는 선택지 세상이 어떻게 그래요? 나를 생각해도 상관없다 이런 게 있었는데 나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자연 선택한 게 사실 의지의 인간으로 나가는 길이기도 했어요. 네. 맞아요. 다양한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소설인 것 같아요. 그게 또 문학의 묘미인 것 같아요. 다양한 관점. 구독자분들은 어떤 관점으로 무엇을 느끼셨나 그것도 궁금해요. 궁금하다. 저희 나스메 소세키의 그에 대해서는 여기서 이야기를 한번 마치도록 하고 다음 화는 네. 셀린저의 호밀밭의 파수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너무 명작이네요. 명작들만 한번 다뤄보죠. 그럼 진서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네, 저도 너무 즐거웠습니다. 안녕.